민주당이 오는 28일 전당대회 컷오프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죠. 본 경선에 나설 당대표 후보 3명이 결정되는데요. 이재명 의원은 상수라는 예측 속에 나머지 2자리를 놓고 본격적인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한편 당에서 전대 출마 불허 결정을 받았었죠.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은 오늘 이를 인정하지 못하겠다며 공식 출마 선언을 강행하기로 했습니다. 관련 내용을 조익신 멘토가 정리했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예비 경선 일정이 확정됐습니다. 오는 28일 본경선에 나설 당대표 후보 3명을 추리게 되는데요. 이른바 어대명, 3명 가운데 1명은 이미 확정적이죠. 나머지 2자리를 놓고 치열한 각축전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일까요? 이재명 의원의 대항마로 떠오른 97그룹 양강 쌍박 사이에 노선 분화도 시작이 됐습니다. 민당을 바꾸자고 뜻을 모았던 4사람의 도원결이 이탈자가 생긴 겁니다. 박주민 의원은 최근에 이제 출마 기자회견을 하면서 특정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또 이재명 의원과 뭐 새벽까지 술 마신 이런 에피소드 같은 걸 얘기하시면서 그 출마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좀 결이 다르죠. 박주민 의원은 이재명 의원과 가까운 사이였죠. 당대표 출마 선언 전에 이 의원의 응원을 받기도 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 2주 전쯤에는 둘이서 새벽까지 술도 한번 마셨었고요. 당의 비전이라든지 미래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제대로 된 내용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고민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또 응원도 해주시고 그러셨어요. 박주민 의원이 이번 전당대회에서 이재명 의원의 페이스메이커가 될 거란 분석도 나오는데요. 지난 대선 경선 과정에서 추미애 전 대표가 이 의원을 지원 사격하면서 이른바 명추연대를 형성했었죠. 박주민 의원이 추 전 대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박주민 의원이 컷오프를 통과한다면 이재명 의원과 함께 2대1 구도가 형성이 되는데요. 양강 1박이 공경선 티켓을 거머쥔다고 해도 명주연대에 공을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대명의 아성을 깨는 일은 더 힘들어지겠죠. 양강 1박 입장에선 어떻게든 컷오프를 통과해야 합니다. 그것도 1명이 아니라 2명. 같은 구출그룹인 박주민 의원도 꺾어야 하는 상황인데요. 민주당 지지자들의 민심, 이재명 의원이 단연 앞서가고 있고 그 뒤를 박주민 의원이 잇고 있습니다. 지지율에서 뒤처진 이 양강 입장에선 각자 생존이 더 절실할 듯한데요. 단일화 시기를 놓고 박용진 의원과 미묘한 입장차를 드러냈습니다. 그 전에라도 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으면 저는 한다고 보고요. 컷오프 이후에는 너무 자연스럽게 될 것 같습니다. 컷오프 전에는 단일화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아이스크림을 먹는데 이게 메로나인지 비비빅인지 탱크보이인지 맛을 한번 보셔야 돼요. 단일화는 그 이후의 문제다. 컷오프 이후에 이 이야기는 구체화될 이야기다. 제가 아직 컷오프라는 심사가 남은 입장에서 뭐 건방지게 단일화 한 해 만에 이야기하는 건 좀 웃긴 것 같고요. 단일화 문제에 있어선 한 목소리를 낸 이 양강 둘 사이에도 차별화는 피할 수 없었습니다. 강병훈 의원이 개파 공천의 폐해를 막겠다며 공천권을 당 중앙위에 주자 제안을 했었죠. 강훈식 의원이 이미 시스템 공천 제도가 있다 브레이크를 건 겁니다. 물론 강병원 의원도 듣고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이미 시스템 공천이라는 제도가 존재합니다. 오히려 밖에서 보면 지금 민주당 당대표들이 공천권 논의나 해야 될 정도로 우리 지금 한가한가 지금 위기의 경제에 어떤 대안을 내놓는지 그리고 막가는 정부 여당에 대해서 어떤 견제를 할 건지가 더 중요해 보입니다. 왜 여의도는 국회의원들은 자기들의 공천권 이야기를 가장 먼저 하는가 오히려 좀 답답하다 이런. 이재명 후보의 개항을 출마나 송영길 전 당대표의 서울시장 출마 공천 과정에서 우리 국민들은 이게 도대체 당내 민주주의가 실종되고 상식적이지 않은 결정들이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다시 우리 당의 이 시스템 공천이 무너질 여지가 틈이 보이고 있는 거 아닌가 싶거든요. 서로 치고받은 양강 1박. 다만 반 이재명 연대의 전선만은 분명히 했는데요. 일제히 이 의원 때리기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의원의 이른바 108번뇌, 108만 번뇌라는 말이 나올 만큼 당권 도전 선언이 늦어지고 있죠. 친명계에선
주인공은 늦게 등장한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출마 선언을 빨리 해라. 그것도 제가 보기에 굳이 할 필요 없는 얘기. 본인이 하고 싶으면 본인 출마 선언을 하고 이러면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또 대권 후보든 당권 후보든 원래 약간 앞서간 후보가 제일 늦게는 하게 돼 있습니다. 조용필식으로. 박용진 의원, 도리도 염치도 없이 나 혼자 산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 의원 때문에 당내 쇄신 논의가 늦춰지고 있다는 겁니다. 나 혼자 산다 이런 느낌의 그 뭐 개항 출마 그리고 그 뒤에 이은 당 대표 출마가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비판적인 시선이 있는 걸 아실 테니까 좀 더 저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자기가 왜 나와야 되는지를 설명하시는 게 맞지. 알겠습니다. 이렇게 시간만 끄는 건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검찰과 경찰이 이 의원을 둘러싼 각종 의혹들에 대해서 전방위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있죠. 당내에선 이른바 사법 리스크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친명계에선 빈 물총이다 엄호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에 대해서 개인에 대해서 뭐 돈을 먹었다 이런 게 하나도 나오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재명 잡아가려고 그러면 왜 잡아가냐 같이 싸워야지. 있지도 않는 실체적인 공격을 가지고 그 허상의 공격을 가지고 미리 그거 가지고 리스크가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저는 반대합니다. 강병원 의원, 지금은 나온 게 없지만 만약의 상황을 우려했는데요. 수사 결과에 따라 당이 발목을 잡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재명 의원에 대한 부당한 탄압이라면 저부터 맞서서 싸울 것입니다. 하지만 저쪽이 검찰 왕국을 거의 완성했지 않습니까? 우리 당이 또 민생 위기를 오히려 더 챙기는 정당으로서 국민들께 그 인정을 받아야 될 때 그 사법 리스크가 우리 당의 이런 민생을 챙기는 모습에 발목을 잡지 않아야 된다 이런. 이재명 의원은 명실상부한 차기 유력 대선 주자이기도 하죠. 다만 여론조사 수치상의 기대, 황교안의 길일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이재명을 차기 대통령 지지하냐 안 하냐를 떠나서 우리의 시야 속에는 이재명이 제일 크게 차지하고 있는 거죠. 문재인 정부 초에 보면은 황교안 전 대표,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 한동안 쭉 1위 달린 적이 있었더니 황교안 개인에 대한 희망과 지지라기보다는 이 야당을 지지한 사람들, 정권 바꿔야 되겠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일단은 객관식으로 나오면은 1번에다가 이제 올려놓고 있는 거죠. 강훈식 의원, 지금은 여러 대안을 만들 때라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또 다른 어대명, 어차피 대선 후보는 이재명으로 가선 대선 승리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건데요. 과거 경남의 김경수, 조국, 서울의 박원순, 춘천의 안희정처럼 다시 새로운 주자들을 키워내야 한다는 겁니다. 대통령 후보의 시간보다는 대통령 후보들을 만들어내는 시간 아닌가. 지금은 오히려 킹메이커의 시간이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양강 일박의 거센 공세에 친명계에선 97그룹 자체를 평가절하하고 나섰는데요. 또 나이 몇 살이야? 몇 학번이야? 69년 12월 31일까지는 다 빠져. 우리 70년 1월 1일부터만 자격이 있어. 이게 나이 연자제죠. 이게 무슨 비전입니까? 무논리고 무감동이고 그러니까 무의미한 주장이에요. 실제로요. 71년생 89학번이 있어요. 너도 586이잖아. 그럼 뭐라고 할 거야? 나는 학번으로 안 따지고 나이를 따져. 난 71년생이야. X세대죠. 이게 무슨 코미디입니까? 한마디로 86세대와 다를 게 없다는 겁니다. 글쎄요, 71년생 89학번 강병원 의원을 염두에 둔 발언인 듯 싶은데요. 97그룹 그러면은 90년대 학번 70년대생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시는 거 몇 학번이신 거예요? 제가 71년생이라는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97그룹과 86세대, 단순히 나이와 학번의 구분은 아닙니다. 정치권에서 보여준 문화의 차이가 있습니다. 86세대가 윗선배들의 배려 속에 기득권을 쥐고 누린 세대라면 97그룹은 스스로의 힘으로 정면 돌파해왔죠. 강병원 의원, 86세대의 상징이었던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꺾고 국회에 입성했다는 건 안 비밀입니다. 이념과 폭력투쟁의 학생운동을 종식시키는 깃발을 들었던 사람이고요. 또 이 당에 2016년 들어올 때도 임종석,
이재호 5선 의원을 꺾고 들어왔습니다. 뭔가 시대 변화에 맞춰서 깃발을 들었던 사람, 그리고 알겠습니다. 거물들을 이기면서 들어왔던 사람입니다. 최근에 나도 당내 기득권과 싸우고 있다 스스로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분이 있죠.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인데요. 최고위와 당무위의 전당대회 출마 불허 결정에도 여전히 승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 전 위원장은 오늘 우상호 비대위원장을 만나 다시 한번 예외를 인정해달라 요구했다고 하는데요. 우 비대위원장의 입장 이미 알려진 그대로였습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법률적으로 검토를 다 해서 내린 결론이라서 참 난처하네요. 당이라는 게 그래서 어떤 규칙이 있는 거라서 이분에게만 예외를 인정할 수가 없어서 좀 양해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전직 비대위원장을 했었고 대선에 기여도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비대위원장 자리에 앉았던 것이고 또 여론조사 결과로 봤을 때도 뭐 이제 3위를 했던 그런 결과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좀 같이 보다 좀 적용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뭐 한번 논의가 된 것에 대해서는 뭐 재논의가 어렵다라는 그런 의견을 고수하시긴 했습니다. 대선 기여도가 높고 여론조사에서 3위를 했더라. 글쎄요. 그래도 원칙은 원칙이죠. 당이 결정한 원칙. 그래서 그 조건이 되지 않아서 출마를 못하는 것은 본인이 납득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원칙, 그러니까 기본과 상식이죠. 당의 불화 방침에도 박 전 위원장은 이번 주 공식 출마 선언을 하겠다 입장을 밝혔습니다. 저는 이번 주 주중 안으로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뭐 위원장님도 뭐 이제 그렇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의 결정을 존중하신다고 하셨고요. 뭐 이제 후보를 등록한 이후에 내부에서 이제 결정할 것을 이제 결정하시겠다 말씀하셨고. 앞서 박 전 위원장은 자신의 출마 강행이 청년 정치를 위한 도전이라고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는데요. 이 자체가 기득권에 굴복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계속 이제 도전을 하려는 것이고요. 이것이 꼭 제 그런 욕심을 위해서가 아니라 앞으로의 청년 정치를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가보려고 합니다. 정작 다른 청년 정치인들의 생각은 조금 달랐습니다. 예외를 인정하지 못한다는 게 어떻게 청년과 여성 탄압이냐는 겁니다. 원칙의 문제일 뿐이라는 지적인데요. 이른바 토사구팽 프레임, 동의할 수 없다는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출마 자격이 원래 없는 상태인데 그걸 특별히 주지 않았다고 해서 마치 자신을 두려워하거나 내치려고 했다고 계속해서 반복하고 주장하는 게 좀 제가 볼 때는 되려 박 전 위원장님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넓히기보다는 좀 좁히는 행보가 아닌가 이런. 지금 굉장히 뭐 이재명 의원을 계속 끌어들이는 것 같은데 국민이나 당분들은 이재명 의원이 박지원 비대위원장이랑 같이 라이벌이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근데 본인만 지금 라이벌이라고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니까 글쎄요, 저는 썩 보기 좋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조급해 보여요. 그래서. 박 전 위원장의 정치 방식, 정작 청년 정치인들의 지지는 얻지 못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렇다고 생각을 바꿀 박 전 위원장이 아니죠. 오늘의 톡손 한마디, 박 전 위원장의 굳은 심지로 마무리합니다. 이게 특혜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자신할 수 있는 그런 이유는 그런 조항이 우리 당규상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